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루트끼리 곱하는 거니까요. 루트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해줘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약분 이렇게 해주시면 루트 8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얘는 2 루트 2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2번 전개를 합시다. 자, 원래는 필요한 놈만 전개를 해도 될 건데 사실 이거는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즉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x의 개수 찾는 건 어렵지 않겠다라는 것. 그 다음 삼각비가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쉬운 문제지만 그만큼 좀 이제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쌓이니까 우리는 특수각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60도가 대표적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길이 b가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맞나? 60도 쪽이 제일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S의 필기체 사인을 생각해서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 루트 3이 사인 60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을 30도가 대표적이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럼 길이 b가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거고 코사인 C의 필기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코사인 30도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해주시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꼭지점의 y좌표. 아하, 그러면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놈을 표준형으로 표현해줘봐 라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x제곱 빼기 4x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밑에 반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반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다라는 거. 그 다음 요 놈의 제곱이 여기 와야지 이제 완전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플러스 4를 해줬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요 동그라미 친 놈만 완전 제곱됩니다. 그 다음 앞에 마이너스 있었고 필요 없는 놈은 밖에 t 나가는데 여기 앞에 있는 놈과 곱해져서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7이 되는 거니까 꼭지점은 2,7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는 2다라는 걸로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꼭지점에 y좌표가 필요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한번 보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한 달 동안의 봉사 시간이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참고로 요 부분에 이 계급의 이제 정확한 범위를 말해주면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됩니다. 즉, 이 왼쪽에 있는 값은 이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값은 미만이 된다는 것. 그래서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은 요 계급과 요 계급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있는 해당하는 그 계급의 학생 수, 즉 도수를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 위에 여기서 표를 보시면 되겠죠. 옆에 y축이라 할까? y축을 보면 명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의 학생 수는 6이 되고 9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은 9명이 돼서 총 2명 합친 건 두 계급을 도수를 합친 건 15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6번 도형이 나왔네요. 지금 요 오라는 점은 외심이랍니다. 외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성질이 되게 많죠. 쌤은 성질을 딱 막 외운다 이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원 안에 삼각형이 내접해 있고 원의 중심을 이렇게 외심이라고 부르는데 원이라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원의 중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다 뭐로 같아? 반지름으로 같아요. 맞나? 그럼 그에 따라서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모두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보조선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밑변이 수직 2등분이 되는 거겠죠. 여기 같고요. 그럼 이것도 수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것. 그에 따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요 각과 요 각이 같습니다.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서로 같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이해만 한다면 외심의 성질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여기 이등변, 이등변, 이등변 각각이 다 이등변이기 때문에 여기는 17도, 여기는 52도. 두 밑각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 다음 난 여기를 x, 찾고 싶은 게 x예요. 그럼 여기도 x. 그러면 요 각과 요 각과 요 각을 다 합친 건 삼각형 내각의 합. 맞죠? 그리고 뭐 요렇게 합친다, 요렇게 합친다, 요렇게 합친다가 좋겠네요.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주면 2x 플러스 17의 2배 34도 플러스 52의 2배 104도 이게 180도다 라는 식. 그러면 이거 두 개 나온 건 138이 되고요. 넘어가게 되면 2x는 42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x는 21도가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차 부등식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냥 양변에 2를 먼저 곱하는 게 제일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5 빼기 2x는 2a 이하가 될 거고 마이너스 x 좌변은 x 우변에는 나머지 상수항들을 모아버리면 이렇게 마무리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만 x의 범위가 정확하게 나올 거야. 근데 부등식에서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쵸?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누게 되면요. x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5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렵지 않게 x의 해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얘는 해를 정확하게 뭔지 알려줬으니까 이 부등호 방향도 일치하네. 맞지?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같다라고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5는 4다라는 것.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 따라서 a는 2분의 1이다라는 걸로 네, 답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부등식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 방정식으로 끝이 났네요.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한번 보면 왼쪽엔 원불, 오른쪽엔 원기둥. 그 다음 부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둥의 부피의 기본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 다음 뿔의 부피의 기본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돼요. 그렇다면 부피가 서로 같다라는 게 정확한 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뿔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면 3분의 1 잊지 말고 먼저 해주고 그 다음 밑넓이 원의 넓이가 되겠지. 파이 r 제곱. 이 원의 넓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파이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높이까지 해주면 부피가 정확하게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원기둥은 높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높이를 먼저 찾는 게 목적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x라고 세웁니다. 그리고 요놈의 부피를 세우죠. 얘는 밑넓이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x다라는 것. 그러면 요렇게 약분을 해서 3, 8, 24파이가 좌변. 그 다음 이거는 4파이 x가 우변.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양변에 4파이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겠죠. 따라서 x다라는 것은 약분해서 6의 값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높이를 찾은 거야. 우리는 뭘 찾는 게 목적이야? 건널비야. 기본적으로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전개도야. 뭐 사실상 나중에 가면은 전개도를 안 그려도 전널비를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냥 원기둥이라던가 뭐 이제 직육면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굳이 전개도를 펼치지 않아도 건널비 구하는 건 쉽습니다. 다만 원뿔이라던가 다른 거 있나? 펼쳐야 될 때는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원뿔은 전개도를 펼치는 일이 고등 가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같은 경우는 뭐 펼쳐보면요. 이렇게 옆면이 직사각형 모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밑면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 2, 그 높이를 방금 6으로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필요한데 이 가로 길이는 이 밑면의 원을
감싸고 있는 놈이지 않습니까? 즉 원의 둘레가 가로 길이가 돼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 2인 원이니까 원의 둘레 공식 2파이 r 공식에 의해서 여기는 4파이가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건널비에서 옆면의 넓이는 6 곱하기 4파이 가로 곱하기 세로 24파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요 원의 넓이는 4파이가 되고, 요 밑면의 원의 또 밑면 한 개 더 있죠. 요것도 4파이가 되겠다. 그럼 건널비는 최종적으로 다 더해서 32파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너무 공식화하진 말자는 거지. 눈으로 보고 유도할 수 있는 건 유도했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1차 방정식. 네. 네. 교점이 y축 위에 있다. 그냥 뭐 방정식이라고 했지만 그냥 직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두 직선의 이제 교점이 y축 위에 있다. 이 말은 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점이라는 것은 연립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도 되지만 지금 가려져 있는 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보다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죠. 교점이 y축 위에 있다는 것은 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y축이 있다는 것은 두 직선의 y절편이 서로 같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립을 실제로 하지 말고 이렇게 기하적으로, 도형적으로, 그래프적으로 이제 이 사실을 밝혀보면, 이 조건들을 해석해 보면 두 직선의 y절편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선의 y절편을 각각 찾아와서 두 개 같습니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될 것 같다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이 직선의 y절편, 즉 y축과 만나는 점, 즉 y절편을 찾는다는 것은 x에 0을 넣겠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x에 0을 넣어주면 4y는 12가 되고, 아하, y는 3이구나. 즉 왼쪽 직선의 y절편은 3이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직선에서도 바로 x에 0을 넣어준다면 ay는 a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원래는 a를 막 나누면 안 돼요.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를 나누는 습관은 지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a가 0이라면, a가 만약 0이라면 y절편 자체가 없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왼쪽 직선과 오른쪽 직선이 y절편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a는 0이 될 수 없겠네 라는 생각을 가져주고 a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 a분의 a 플러스 5, 즉 오른쪽 직선의 y절편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요거랑 서로 같다라는 거 이렇게 식 세워주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되겠네요. 자, 양변에 a를 곱합니다. 그리고 a를 넘깁니다. 그리고 따라서 a는 2분의 5다라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요놈과 요놈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이 수를 x라고 둔다면 x다라는 것은 2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크고 5 플러스 루트 15보단 작은 정수 x를 찾아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이 대략 몇 점 몇 정도 되고 요 놈이 대략 몇 점 몇 정도 되는지 찾아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조금 정석으로 원리를 포함해서 풀어봅시다.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루트 6이 몇 점 몇이야 라고 하면 2점 뭐뭐예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머릿속으로 너희가 뭘 생각했는지를 보여줄게. 이거는 루트 6이라는 것은 루트 4와 루트 9 사이를 생각했을 거야. 왜? 제곱수를 우리는 어느 정도 외우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얘가 몇 점 몇와 뭐 사이에 있는지를 판단할 건데, 루트 4라는 것은 2랑 똑같고 루트 9라는 것은 3이랑 똑같습니다. 즉 연속된 두 정수 사이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루트 6이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2와 3 사이에 있는 게 맞구나. 즉 2점 뭐뭐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얘는 2점 뭐뭐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2에서 2점 뭐뭐를 뺀 것, 즉 마이너스 0점 뭐뭐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요 루트 15다라는 것도 뭐와 뭐 사이가 있냐? 루트 9와 루트 16 사이에 있는 게 맞죠? 연속된 두 정수 사이에 있다. 그럼 얘는 3점 뭐뭐다. 그렇다면 얘는 5 플러스 5점, 그러니까 3점 뭐뭐가 되는 거니까 얘는 8점 뭐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음수가 나오면 너희한테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실수 하나 때문에 점수가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연습을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0. 뭐뭐라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라는 걸 표시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8. 뭐뭐는 뭐 쉽다 솔직히. 맞지? 여기가 8보다는 크다라는 거, 직전의 8 정수는 8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 뭐뭐보다는 크고 8. 뭐뭐보다는 작은 이 영역을 한번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 사이의 정수는 0 이상 그 다음 8 이하다라고 정확하게 따져줍니다. 그리고 정수의 개수 찾는 공식 기억하자. 뒤에서 큰 정수에서 작은 정수가 범위를 나타냈을 때 요 값과 요 값이 모두 다 정수다라고 하면 정수 x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뺍니다. 그리고 등호가 있습니다. 등호가 둘 다 있어요. 등호가 둘 다 있으면 뭔가 많은 느낌이라서 플러스 1을 해준다라는 공식이 외워집니다. 그러면 등호가 둘 다 없다라고 하면 일단 답은 3번이에요. 만약 둘 다 등호가 없다라고 하면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뭔가 적은 느낌,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빼기 1을 해줍니다. 그 다음 만약 등호가 여기 한쪽에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뒤에서 빼면 됩니다. 알겠죠? 등호가 한쪽에 있으면 두 개 빼면 되는 거야. 꼭 공식 외워주십시오. 그 다음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이렇게 이거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일 때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삼각형 결정 조건 졸랑 중요합니다. 제발 삼각형 결정 조건 외우십시오. 삼각형 결정 조건. 자, 가장 긴 변. 이게 가장 이제 지금 말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야.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도 무조건 작아야 돼. 이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다음 한 개 더. 만약에 얘가 삼각형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긴 변을 실할게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단 작아야 되고요. 둔각이다라고 하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는 커야 됩니다. 뭐 직각이다라고 하면 뭡니까?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단 합과는 같아야 된다는 거.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것들은 가장 긴 변이 x 플러스 3이라고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노. 그러면 삼각형 결정 조건부터 하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 2x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는 것. 이게 1번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돼. 따라서 x는 2보다는 커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LI 왜 알려주나? 맞죠? 알려줄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했으니까 아하, 그림 한번 그려주고 가장 긴 변이 뭔지 캐치한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시작하죠.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것. 그러면 이거 지워줄까요? 그 다음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x제곱 썼고요. 이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썼고요. 마이너스 8은 0이다가 되겠네요.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캐치하죠. 그러면 어떻게든 찾아야 돼, x는. 근의 공식을 쓰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x는 반근의 공식이라고 할게요. 반근의 공식, 짝수 공식, 짝수 근의 공식. 그러면 1분의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2죠. 그다음 풀마 루트 4 빼기 ac 빼기 8 플러스 8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x는 2 플러스 루트 12랑 2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길이가 음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음수인 거 확실하지? 루트 12는 3점 뭐뭐니까. 그래서 얘는 음수는 제외주고 얘가 4점 뭐뭐. x가 2보다 크다는 조건도 만족하는구나 생각해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2 플러스 2 루트 3이 한변 x의 값입니다 라고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보면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눠줄 구슬을 구입했대. 근데 구슬을 한 상자에 250개씩 N개의 상자에 담았더니 50개 구슬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로 구슬의 개수를 한번 설정할 수 있겠네. 만약에
상자가 n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자 한 개당 250개씩 넣었어요. 근데 그 n개 상자에 다 들어갔다는 거지. 구슬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구슬의 개수는 한 상자에 250개씩 n개 상자 다 꽉 찼고 그러고도 50개 남았다라고 설정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만약에 한 상자에 200개씩 n 플러스 1개 상자에 넣었더니 또 100개 상자 남았대. 그럼 또 알려준 거지. 또 상자가 n 플러스 1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구술의 개수는요. 한 상자에 200개씩 들어가서 n 플러스 1개 상자 다 들어갔으니까 200개씩 n 플러스 1개 상자가 다 들어갔어요. 상자가 다 썼어요. 그러고도 100개가 남았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구술의 개수는 바뀌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왜? 구술을 구입한 건 딱 한 번이니까. 그럼 요렇게 설명한 구술의 개수랑 요렇게 설명한 구술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두 개 같습니다 라는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250n 플러스 50은 200n 플러스 1 플러스 100이 될 것이고 조금 센스가 있다면 양변에 50으로 나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0, 0이라는 건 양변에 10이라는 걸 좀 나눠주는 센스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너의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괄호부터 풀면 20n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넘기고 5를 요렇게 넘긴다면 5n은 25 따라서 n은 5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린 상자의 개수를 사용할 때 상자의 개수를 말해줄 때 n이라는 값을 먼저 찾게 됐고 얘는 그냥 구술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여기 이 n이 5다라는 걸 여기에 대입하든 여기에 대입하든 둘 중 한 개 대입해줘야 구술의 개수가 나오죠. 이런 풀이 과정 쓴 연습을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200 곱하기 n이 5니까 얘는 6이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100. 얘는 1200 플러스 100이니까요. 최종적으로 1300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나머지는 다시 찍겠습니다.